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무한차원의 힐베리티 공간에서의 디스크리트한 벡터와 연속 스펙트럼을 갖는 연속 스펙트럼을 갖는 공간에서의 벡터 표시에 대해서 그 접점을 찾는 어떤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 무한차원의 힐베리티 공간에서 또 디스크리트한 경우는 아이겐밸류 값이 어떤 연산 오퍼레이터의 아이겐밸류 값이 디스크리트하게 있는 경우 그것에 대응되는 아이겐 벡터를 기저 벡터로 사용하게 되면 디스크리트한 벡터 공간을 갖다가 나타낼 수 있고요. 뭐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n차원, 무한차원일지라도. 그런데 만약에 위치 연산자나 모멘텀 연산자 같은 것에 아이겐밸류는 연속적인 값을 갖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응되는 아이겐 벡터가 있는데 그 아이겐 벡터는 대응되는 아이겐밸류인 것처럼 연속적이죠. 것이 그러면은 그런 연속적인 아이겐 벡터를 기저로 하는 무한 차원의 힐베리티 공간을 어떻게 표시하느냐? 그 할 때 우리가 미분, 적분 할 때 그 델타 x 있죠. 적분할 때의 델타 x, 그것은 미분과 관련 있으니까 미분할 때의 델타 x 미소량 갖다 포함시키는 표시 방법이 있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시 방법을 쓴다면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벡터를 표시할 때 이런 히스토그램을 갖다가 기본으로 해서 모양의 벡터를 갖다가 표시한다고 하자. 요걸 갖다가 델타 x가 있으니까는 푸사이 삼각형 이라고 벡터라고 표시를 한다면 그것은 이렇게 이 삼각형 기저 벡터의 n 델타 x 기저 벡터에 해당되는 그 개수를 갖다가 개수에 델타 x를 포함시켜서 이렇게 면적으로 표시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떤 히스토그램에 대응되는 어떤 그런 벡터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걸 디스크리트하게 해서 이런 녹색점 같이 이런 녹색점으로 표시되는 그런 디스크리트한 벡터를 갖다 표시한다고 하면은 디스크리트하게 한다면 이 각각의 대응되는 기저 벡터는 그 델타 x 거리는 중요하지 않고 오직 순서만 중요하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으로 구별하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걸 갖다가 여기 델타 x를 1로 변환시키고 또 n 델타 x 기저 벡터에 있는 n 델타 x도 그냥 n 델타 x를 갖다가 해서 n만 남기고 해서 이런 식으로 n 그 대응되는 psi n 델타 x 이 값은 그대로 유지해야 되니까 그대로 유지시켜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벡터의 표현 방법이죠. 기저 벡터. 그러면은 연속적인 거 표현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이때 델타 x를 갖다가 이런 델타 x를 갖다가 0으로 보내서 극한을 취하게 되면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시그마는 적분기하고 인테그랄이 되고 델타 x는 dx가 되면 n 델타 x는 어떤 x 값이 되겠죠. 그렇게 되고 n 델타 x는 그냥 cat n 델타 x는 그냥 cat x라 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이런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x에다가 프라임계를 표시한 이유는 그 밑에 있는 파이 x의 x와 구별하기 위해서 일부러 붙인 거고요. 그래서 파이 x는 이런 식으로 브라 x 캣 psi 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요게 들어가죠. 요게 그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건 벡터 표시고 이건 벡터 표시고 이건 함수 표시죠.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갖다가 하면 우리가
같은 어떤 개념에서 출발을 해서 디스크리트한 경우로 넘어가고 또 연속적인 경우로 넘어가 그렇게 해서 어떤 접점을 갖다가 만들어보는 모색해보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디스크리트 같은 경우 한 번 더 여기 위에 보신다면 n번째의 파이 n번째를 갖다 n번째 기저비를 그러니까 푸사이에다가 내적을 시키면 이것은 우리가 여기 앞에서 그 도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림에서 그래프에서 본 바와 같이 푸사이 m 델타 x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밑에 시그마 경우로 했던 이 정의에 의해서 표현 방법에 기본적인 표현 방법에 의해서 표시를 하면 이런 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저 벡터 m 벡터의 기저끼리 하게 되면은 1이 된다. 그래서 기저 벡터는 1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저 벡터의 크기는 항상 1이 되고 디스크리트는 1로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다를 경우는 0이 되고 이런 걸 오소고날하다고 하고 1이니까 오소노멀하다고 하죠. 예, 그건 이제 배웠던 거고요. 그래서 m과 n이 다를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0이 되니까 이런 걸 한꺼번에 표시할 수 있는 게 바로 크로네커 델타 함수죠. 그래서 델타 mn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연속인 경우는 크로네커 델타랑 뭐 유사한 게 없을까? 예,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도 이렇게 되고요. 아까 이거 컨티뉴어스한 경우는 델타 x를 0으로 보낸다. 디스크리트 같은 경우 순서만 중요하니까 1, 2, 3, n 이런 식으로 간다. 디스크리트 같은 0으로 보내면 이런 x 값이 나온다. 표시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푸사이 벡터를 갖다 이렇게 표시하면은 리미트로 해서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죠. 파이도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요. 이렇게 표시하게 되고. 그래서 내적을 해서 곱해주면은 이게 기저 벡터가 오소노멀하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소노멀하다는데 근데 연속에서 오소노멀하다는 건 디스크리트와 같은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델타 x가 들어가 있으니까 조금 미묘해지죠. 예. 그래서 보면은 정리를 해보면 일단 첫 번째에서 정리를 하면 이런 식이 나오는데 이렇게 오소고날 기저 벡터의 오소노멀한 성질을 갖다 이용한 거죠. 오소고날하다는 것은 이제 다른 기저끼리는 0이 되니까요. 내적을 하면 그것에서 이걸 이렇게 정리를 하고 오소 노멀하다. 노멀은 어떻게 노멀라이징은 어떻게 나오느냐 생각해 보면 이거 갖다 이런 식으로 밑에 것처럼 델타 x를 갖다 두 개운대로 나눠서 곱해줘서 하면 이게 델타 x 기저 벡터끼리의 내적의 델타 x를 곱한 값이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한번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푸사이 벡터에다가 m 델타 x를 갖다가 내적 m 델타 x를 내적을 해보면 거기서 정리를 해보면 이것은 푸사이 이런 식이 됩니다. 이 우리가 표현식에다 집어넣어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결국 푸사이 m 델타 x죠. 그래서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여기서 위 이 두 식을 비교하게 되면 이런 식의 델타 x 곱하기 그 기저 벡터 내적은 1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것은 여기서 요것은 이제 델타 x를 갖다가 0으로 보내면 dx에다가 이렇게 해서 m 델타 x가 아니라 m 델타 x를 갖다가 x 프라임이라고 놓고요. n 델타 x를 x로 놓으면 그 했을 때 이것이 여기 같으니까 여기서 지금 같은 경우죠. 그러니까는 x랑 x죠. x랑 x랑 하면 이거는 1이 된다. 그러니까 x랑 x랑 내적한 것은 dx분의 1이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건 결국은 무한대로 가는 거죠. 무한대. 그래서 노멀라이징 했을 때 두 기저 벡터의 내적 값은 무한대가 되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저 벡터를 하나의 함수로 본다고 하면 거의 델타 x를 곱한 값이 1이기 때문에 그 함수 기저 벡터를 갖다 함수로 표시하면 그 함수의 면적은 1이 되는구나.
면적 1이 되는 것이죠. 예. 아, 그렇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다시 그래서 기저 기저끼리의 내적에 기저끼리의 내적에 델타 x를 갖다 곱한 값은 1이 된다. 이건 델타 x를 0으로 보내도 역시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다시 정리를 하면 이런 식이 되고요. 이걸 미분으로, 그러니까 미소량을 갖다 0으로 델타 x를 0으로 보냈으니까 적분으로 표시하면 시그마를 이런 식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적분의 표현식이 나왔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했던 그런 접근 방법이 연역적으로 접근한 방법이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과 일치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정리를 해본다면은 같은 기저끼리의 크기, 어떤 기저 벡터의 크기를 갖다 보면 디스크리트는 한 것은 1이 된다. 컨티뉴어스한 경우는 그냥 할 수 없고 이 면적을 봐야 되는 거죠. 면적이 1이다. 그래서 dx는 1이 된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 디스크리트 같은 경우는 순서만 나타내기 때문에 어떤 x축과 아무 상관이 없는 벡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의미가 없는 거죠. x 연산자에다가 n을 갖다 했을 때 n 곱하기 cat n이 나온다. 이런 것이 성립이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렇지만은 컨티뉴어스 경우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 x 연산자로 해서 n 델타 x 갖다 하게 되면 n 델타 x 값이 아이겐밸류 값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예. 그런 식이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기저끼리 또는 일반적인 경우에 내적을 보면 기저 벡터의 디스크리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크로네커 델타 함수로 표시할 수 있고, 컨티뉴어스한 경우는 뭘로 표시할 수 있냐? 예. 컨티뉴어스한 경우에는 여기 표시해 보면은 제가 좀 편의상 이렇게 면적값이 1이다. 다르면 0이 된다. 이거 할 때 이거 갖다가 이제 크로네커 델타랑 비슷하게, 왜냐면 크로네커 델타에는 처음자는 정수인 경우를 나타내는데 비슷한 경우로 실수인 경우에도 적용하기 위해서 위에다가 이렇게 물결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을 갖다가 이런 함수를 나타낸다고 치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면적이 아까 dx분의 델타 x로 리미트 보냈을 때 이런 물결 표시가 있는데, 이런 표시를 갖다가 우리가 나중에 이제 딜에게 델타 함수랑 연결이 되죠. 그래서 딜에게 델타 함수랑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어떤 x 아이겐캣 x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내적을 하게 되면은 델타 펑션이 나온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델타 함수가 어떻게 되는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표시가 되는지는 나중에 풀이의 변환을 통해서, 풀이의 시리즈와 풀이의 변환을 살펴보는 것에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자세한 것은 이런 의미가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델타 x라는 것은 결국 이런 식이 되겠죠.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벡터의 내적, 일반적인 경우 내적을 살펴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죠. 우리가 아까 내적을 살펴봤을 때 결과가 나왔을 때 그걸 살펴보면은 여기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런 앞에 파이 x에 스타를 한 것과 푸사이 x를 갖다가 우리는 브라켓 표기로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x가 들어가 있는 것들은 남겨두고, 적분 안에 남겨두고, 브라 파이랑 캣 푸사이는 적분 바깥으로 빼내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좌변과 우변을 갖다 비교해 보면 이 적분 표시된 부분이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퍼레이터 1을 말하는 거고요. 아이덴티티 오퍼레이터라고 하죠.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1은 어떤 식으로 표시할 수 있느냐? 바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된다. 이거 갖다가 참 잘 알고 있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사용하니까요. 이 표시 방법을 잘 꼭 명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 상당히 이걸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디스크리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적분기호 대신 시그마 쓰고 dx가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x 대신에 순서를 나타내는 기저 벡터를 갖다 써서 나타내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디스크라이딩 연구에서 표시해 보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어떤 출발선상 그래프 이산인 경우랑 컨티뉴어스 연속인 경우를 갖다가 살펴보면서 두 개의 접점을 어느 정도 전 찾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요런 다음에는 요런 걸 요 차원에서 좀 더 나아가서 프리의 시리즈와 프리의 변환 한번 요것과 그래도 한번 맥점을 갖다 연결시켜서 한번 적용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